본인들의 성향에 맞게 잘 결정하시되 웬만하게 기가 센 분이나 말빨이 안 되면 그냥 안 하심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나는 상가녀 박살 이렇게 했다 실제 경험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이 1월 9일 저녁인데요. 날씨가 엄청 춥네요. 오늘 마디님들은 따뜻하게 하루 보내셨나요? 내일 날씨는 좀 풀린다고 한 것 같은데 여튼 요즘 독감도 너무 심하게 유행이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 상간자 박살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전까지는 무조건 박살해라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박살을 내어서 잘 된 경우도 있고 아니한만 못한 경우들도 있기에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서 고민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든지 하지 않든지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박살내면 무조건 형사고소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대리만족이라고 박살을 내고 오신 마디 카페 회원님들의 실제 경험담을 듣고 여러분들 못하신 분들 속이라도 시원해지셨으면 하고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는 직장에 찾아가서 각서를 받고 다시는 다른 남자 앞에서 가랑이 벌리고 살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왔네요. 상사가 제가 아는 분이라서 꼰지르고 나중에 생각할수록 기싸대기 한번 못 날린 게 한이 됩니다. 두 번째, 저는 두 연놈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그년 대가리를 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골프채 들고 가서 휘두를 걸이라는 후회가 남네요. 농담인 거 아시죠? 야, 이 걸레년아 하면서 욕 열나 했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하고 지금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 낄낄댑니다. 세 번째, 아침 출근길에 쪼리를 신고 냅다 가서 출근하는 상간녀를 1층 현관에서 기다리다가 박스를 들고 있길래 박스를 패대기 치고 머리숱도 없는 년 머리 끄댕이를 잡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제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게 눌러서 머리 잡은 채로 90도 수그린 자세에서 야, 이 불륜녀야! 몇 번이나 잤어! 하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 다 쳐다봤고 낙인이 찍히게요. 그리고 벌금 80만 원은 시원하게 냈습니다. 미친년이 갈 때 저 가볼게요 하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걸 하고 나서는 발을 뻗고 딥슬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박살이라면 이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엔 진짜 아내분들 너무 착해졌어요. 네 번째, 상간녀 직장 근처 카페에 불러내서 다다다다다다다 쏘아붙이고 야, 성병 검사해봐라. 네 몸에 뭐 났다며. 남편 얼굴에도 뭐 났더라. 그거 성병이다.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가랭이 차 벌리고 다니는데 성병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다. 미친년아. 하고 욕박아 주었습니다. 이 시간 후부터 내 남편한테 연락하거나 만나기만 해봐라. 내 느그지 말고 아들 이름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안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상간 소송을 했는데도 여전히 만나고 있는 이 불륜충들 확막 박살낸 건 후회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인간들 뭐죠? 소송까지 했는데 왜 안 헤어지는지 진짜 빡칩니다. 진짜 그 가만히 있는 남편도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여튼 언젠가는 끝나겠죠. 다섯 번째, 저는 무난하고 깔끔하게 모범적으로 박살을 냈어요. 폭력은 거의 안 썼습니다. 머리끄댕이 휘어잡아서 흔들어 놓고 싸다구 한 대 날리고 대가리 한 대 접히고 그런데 말로는 원 없이 다 했습니다. 육바가지로 경멸, 모멸, 하찮은 벌레 취급돼 있고요. 시종일관 쎄하고 여유로운 눈빛으로 기선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분 아는데요. 어떻게 그 애를 눈으로 깔아뭉갰을지 상상이 갑니다. 아주 우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꺼져 미친년아 이런 표정이었겠죠. 네. 여섯 번째, 박살을 내지 않았다면 지금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네, 박살을 내고 마음은 평화 같다고 하는데요. 그년 찾아가서 쌍욕에 멸시조롱 협박을 다 하고 말로 후드를 패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고 후련했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 년이 싹싹 비니까 얼마나 통쾌하던지. 이 년은 정말로 제 박살 이후에 제 남편한테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네 성인 딸년 찾아가서 미친년 칼춤 추겠어? 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도 열받을 때마다 박살 녹음을 가끔 들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치료보다 박살치료. 7번째, 각서 받을 때 준비해간 딱딱한 파일 받침으로 그년 대갈통을 계속 갈려주었습니다. 이 아내분이 카페에 사진도 올렸거든요. 그리고 결제 받을 때 검정색으로 딱딱한 거 있죠. 네, 그거였더라고요. 처음에는 살살하다가 나중에 퍽! 근데 제가 안 해도 될 말을 너무 구구절절 길게 말한 건 후회합니다. 네, 저도 박살했을 때 그 영상이랑 녹음 파일이 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박살 갔을 때는 딱 경고만 하고 짧고 임팩트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8번째, 상간녀 박살은 신중하게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돌려보면서 진행하세요. 저는 예전에 캔디님 유튜브 영상만 보고 즉흥적으로 달려간 케이스라서 상간년이 그렇게 뚱뚱 돼지인지 몰랐어요. 면상을 본 순간 이건 지겠다 싶었습니다. 전략을 바꾸어서 말로 조졌더니 책이랑 헤어졌다라고 개소리를 시전하던 년이 바로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와이프 오셨으니까 와서 데려가세요 라고. 와, 뻔뻔하네요. 저 모양만 빠지고 상간년에게 타격도 없었고 그래도 너보다 내가 이쁘구나 싶어서 그냥 아무나 얻어 걸린 년들이랑 피는 게 바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안 갔어도 후회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왕 갈 거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세요. 네, 9번째, 저는 이것저것 박살이라는 박살은 다해서 준감금, 강요,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제 검찰 송치 통지를 받았어요. 예, 이 아내분 어제 경찰서인가 검찰인가 다녀오셨거든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조져서 버렸어야 했는데. 아니, 이 형사건은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엄청 비싸거든요. 기본 600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후회 없다고 하시네요. 그 뭐 다 케바케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10번째, 상간녀 소송하고 아파트 가압류를 했더니 상간년이 똥줄 타서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막 소치하를 요구하길래 하는 거 봐서 결정하겠어 라고 피를 말리면서 유도신문을 했습니다. 그때 확보한 녹음 및 카톡 캡처 추가로 자료 제출을 하고 소치하는 절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금을 상향해서 소장을 수정했습니다. 상간녀는 죽어버리겠다고 생쇼를 했고 유채기에게 상간소송 판결금 달라고 했고 유채기는 나는 지금 와이프한테 전 재산 다 주고 빈털터리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돈이 없다라고 했고 그러자 상간녀는 네가 진짜 사랑한 건 너 와이프였고 나는 그냥 너한테 노력이었냐? 라면서 서로 개싸움이 났습니다. 상간년의 남편에게도 제가 증거 자료를 보내고 유책이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상간년 남편에게 저희 남편이 홍군형이 났습니다. 결국은 그 분류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글만 봐도 이 아내분 되게 똑띠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분하게 잘 진행하셨습니다. 11번째,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캔디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요. 근데 저 지금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진짜 복수를 다 한 것 같거든요. 상간년이 졸라 악독한 년이라서 별수를 다 썼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너가 안 무너져? 이래도 하면서 저를 엄청 자극하고 괴롭혔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상간년이 더 미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박사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캔디님. 이 상간녀 직업이 심지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진짜 너무 악독하더라고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그 직업은 직업일 뿐이지 그 사람의 인성을 말하진 않거든요. 정신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변호사이고 만약에 잘못 대응을 했을 경우에 역으로 이 아내분이 당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박살도 상간의 상태나 수준이나 이걸 보고 하시든 마시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더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아내분들이 지금 박살도 아닙니다. 옛날 분위기에 비하면 옛날에만 본드 막 머리에 떡칠 해놓고 목에다가 저는 상간녀입니다 하고 무릎 꿇게 해놓고 막 강목으로 뭐 대가통 때리고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막 뭐 물론 우리 카페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투척하고 그 벌금 받고 조사받고 하면서 그 아내분 힘들어하셨어요. 여러 가지가 많긴 합니다만 지금은 잘 생각은 나지 않네요. 상간자리가 저희가 박사를 하는 이유는 아무 잘못이 없는 우리들이 당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을 하기 위해서이고 그래야 분노가 좀 흘러 내보내줘야 표출을 해야
저희 마음이 좀 사그라들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유가 있고 또 더 이상의 불륜 행위를 나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구역에 미친년은 나다. 둘이 만남을 계속하는 경우에 나 또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너에게 끝까지 타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경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박살을 낼 때 사실은 그게 막 그 박살 낸 상황은 정말 비통하거든요. 정말 똥구멍 밑에서부터 그 우리가 힘들어했던 그 눈물, 슬픔, 악 다 나옵니다. 목소리도 아예 바뀌어버려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박살내고 나서 속이 시원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이 짠하기도 하고요. 댓글을 보면 박살을 내서 후회가 없다라는 분도 계시고 박살을 내지 않아서 오히려 내가 이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인들의 성향에 맞게 잘 결정하시되 웬만하게 기가 센 분이나 말빨이 안 되면 그냥 안 하심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방송을 만들면서 박살 대응 업체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상상하니까 웃음이 나네요. 그럼 저는 형사건 재범이기 때문에 깜방살이가 바로 확정이겠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